지금 준비한 내용이 머신러닝 시스템 디자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제기하는 식으로 앞에 이게 강의 1, 2강 쪽이라서 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 이제 하나씩 토픽을 뒤에서 다루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보고서 좀 흥미있는 주제가 생기면은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서치 단계와 프로덕션 단계에서 머신러닝의 차이를 다루고 있는데 총 5가지 포인트에서 비교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목표 측면에서 ML팀은 당연히 높은 정확도, 세일즈팀은 뭐 광고 판매 아니면 뭔가 어쨌든 프로덕션을 판매하는 쪽, 그리고 프로덕트 팀은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응답을 보내는지, 그리고 매니저는 이익 확대가 최우선인데 당연히 이제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비즈니스적 관점에 의해서 모델 정확도가 양보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당연히 리서치 분야에서는 모델 퍼포먼스가 가장 우선시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런 연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달려 있는데 리서치 쪽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르게 트레이닝을 하는 성과를 우선적으로 보는 반면에 프로덕션에는 요청이 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응답을 보내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측면에서 리서치에서는 좀 비교적 깨끗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는 반면에 프로덕션은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 러닝을 시도는 하는데 그 데이터라는 게 진짜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엄청 더럽고 정형화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이거를 정제하는 데에만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PHD랑 테슬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데이터셋에 정제하는 데 쏟는 시간과 모델과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쏟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테슬라 쪽을 보면은 실제 현업에서는 데이터셋을 정제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랑 이제 현재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규제가 당연히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루다 논란이 몇 있었고 이게 당연히 뭐 머신러닝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이 그냥 데이터 가지고 우린 학습을 한 거고 결과에 따라서 보여준 건데 이게 이런 말도 안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프로덕션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 가능성도 중요한 이슈인데 리서치에서는 AI로 음, 학습된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보다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가장 중요한데 프로덕트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도 어떤 소비자한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AI 수술로 이제 수술 과정을 설명 못하지만 90%의 생존율을 가진 수술 기법이 있고 사람이 집도하는데 이거는 수술 방법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고 근데 80%로 비교적 낮은 생존율을 기록한 이제 수술 방법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생존 확률만 봤을 때 AI 설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휴먼 설전을 선택하는 걸 보면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얼마나 내가 신뢰도가 있느냐 이거를 좀 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불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 시스템의 차이를 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코드랑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좀 코드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가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코드의 추상화, 모듈화, 뭐 재사용성을 증대시키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돌아가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는 코드의 알고리즘에 의한 처리의 대상이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변화한다고 해서 코드가 변화하는 케이스는 이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코드와 데이터가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고 데이터에 의해서 코드의 동작 결과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코드의 작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테스팅과 버전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버저닝 툴이나 뭐 테스트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실제로 사용해 본 거는 스노클만 이름을 들어봤고, 다른 거는 대부분 초면인 상태라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맨 아래 있는 파일 포맷 중에 파르켓이라는 파일 포맷을 CSV에서 변환시켜서 활용은 해봤는데, 이게 기존의 CSV 방식, 이 정확히 뭐 열 방식인지 행 방식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행 기반의 저장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컬럼 기반의 저장 방식이고, 그에 따라서 유사한 데이터끼리 모아둘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압축률이 상승하고 컬럼 단위의 프로세싱에서 I/O 사용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표를 보면은 CSV를 활용했을 때와 이런 파르켓 파일을 활용했을 때 매우 상당히 큰 어떤 지표상의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활용해 본 분야라 그냥 조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머신러닝 시스템에 관한 어떤 오해들을 보면은, 모든 상황에 맞는 한 가지 모델을 배포한다고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만능 모델은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 같은 기능을 가진 모델이어도 국가별로 별도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킹닷컴의 경우에는 약 150여 개의 모델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수천 개, 그리고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트레이닝된 직후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성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를 썩어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모델을 가능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자주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하루에 약 1000번, AWS는 약 11.7초에 한 번씩 이게 정확히 모델을 배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일부를 배포하는 건지 정확히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신러닝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 확장성, 유지보수성, 적응성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신뢰성이랑 시스템이 의도된 기능을 원하는 수준의 성능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이고, 그리고 확장성은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크기, 트래픽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그거에 대응할 만한 확장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 확대에 따라 어떤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컴퓨터 자원을 확대해주는 오토스케일링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고,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상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냐면, 음, 예를 들어 신뢰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 여기 위를 보면은 위와 같이 오류를 내뱉고 명확하게 문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래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너무 태연하게 잘 작동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진짜 문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도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성은 ML 엔지니어, 데브옵스, 도메인 전문가가 꾸준히 협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도메인 전문가 역할을 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도메인에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 단계뿐만 아니라 오류 분석, 아니면 모델 평가, 그리고 예측 결과에 대한 재조정 등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단순히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도메인의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성의 경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시스템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총 세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배치 프리딕션과 온라인 프리딕션을 나누는데, 배치 프리딕션은 일정 주기마다 이런 프리딕션을 수행해서 사전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해두고 요청이 오면 결과를 이제
요청 응답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온라인 프리딕션은 요청과 함께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빠르게 데이터 샘플을 생성해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치 프리딕션의 경우 미리 사전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해놓고서 보여주시는 반면에 온라인 프리딕션은 인풋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내는 이제 낮은 레이턴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 랭킹을 일정 주기를 두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전에 저장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트위터 피드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접속하면 그때 맞춰 즉각적으로 피드를 구성해서 내보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작을 선정하는 이런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배치 프리딕션을 따르고 있는데 메인 화면에서 화면 구성을 이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방식은 온라인 프리딕션 방식으로 약간 기능별로 혼합된 방식을 서비스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과 엣지 컴퓨팅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뭐 용어만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데이터를 서버에 모아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엣지 컴퓨팅은 소비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 상에서 이런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고 거기 자체 안에서 모두 해결하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 방식의 장점으로는 인터넷 커넥션 없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의한 지연 걱정이 없고 프라이버시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롭고 서버 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구글 번역을 과정에서 조금 뭔가 희귀한 언어, 뭐 처음 보는 언어인데 EDC 같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활용하고 조금 더 대중적인 뭐 잉글리시, 스페니시 사이의 이런 번역 과정은 엣지 컴퓨팅 방식을 활용하는 등 쪽 그 어떤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배치 프리딕션, 엣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크게 구분하면 이런 도표로 구분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쓰는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폰 자체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얼굴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엣지 컴퓨팅 방식이고 개별적인 인풋 값 얼굴에 대해서 요청을 빠르게 응답하는 온라인 프리딕션인 반면 넷플릭스의 경우 메인 서버에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학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어 두고 요청이 오면 응답하는 이런 배치 프리딕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각 디바이스의 칩 성능 발전과 함께 추후 엣지 컴퓨팅 방식이 확대되고 실시간성과 낮은 지연 시간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온라인 프리딕션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사이클에 따라서 오프라인 러닝과 온라인 러닝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러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길게는 몇 달의 주기로 이터레이션이 돌지만 온라인 러닝은 이거를 매우 짧게 끊어서 끊임없이 학습하도록 만드는 모델 러닝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 성능이 따라줘야 하고 추후 이제 발전에 따라서 온라인 러닝으로 어플리케이션들 이제 서비스 방식이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부분까지는 네, 여기까지 발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애플 쓰시네요. 형님, 근데 이거 끝까지 한 네, 건 아닌 거 맞죠? 뒤에 무랑 이런 거 있던데, MO랑. 네 맞아요. 그 뒷부분에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와, 노션 쓰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정리한 거 아니고 회사분 정리해 오신 거를 저도 보면서 좀 본 거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PPT상에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PPT상에 정리 못했더라도 아시면은 이거 보면서라도 설명을 좀 사실 해줄 수 저도 있어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게 그냥 리서치 상에서는 데이터 모델 러닝은 이런 방식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사실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 옵스, ML 엔지니어, 뭐 ML 옵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이 구분되고 이런 좀 프로덕션의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자세히는 그 강의 녹상에서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그 PPT상에서는 좀 빼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완전 딱 강의 형식으로 돼 있는 거라 가지고 네, 이거 혹시 영상도 그 스탠포드 들어가면은 막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약간 그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특강 같은 거는 좀 나와 있었는데 풀 강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PPT 마지막 쪽에 보니까 뭐 이벤트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뭐 뽑았는데 당첨됐다고. 아 이거 그거구나 보다. 여기 처음에 뭐 그런 거 있던데. 뭐 이벤트 있다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얘네도 줌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거 약간 관심 끌라고 하는 건지. 그 노션 자료는 공개가 불가능하죠. 저희 방에만. 이거 PDF로 따서 한번 물어보고 PDF로 따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쓴 경우는 아니라서 근데 아마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에 그 DST라고 네, 약간 이런 AI 부스트 캠프에서 하는 건데 그 뭐 내가 말을 하면은 뭐 예약을 할 거야. 4명인데 사람은 4명인데 가격은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면은 예약을 진행해 주는 그런 태스크를 가진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걸 네, 하면서 보는데 그걸 하면서가 아니다. 나이 얘기를 왜 하지? 이게 아니고 라인 애드라는 그거 그 공채 떴을 때 제가 이번에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네, 머신러닝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는데 그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광고가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 광고를 어떻게 그 사람별로 맞춰가지고 구매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델을 완성을 한 다음 하는 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과제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결국에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몇만 개인데 클릭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1%도 안 되잖아요. 0.01%?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러면은 그걸 다 영어로 처리하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로버스트하게 되니까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걸 찾아보면서 봤던 게 CVR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니까 온라인 러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서 요즘엔 사람들은 네 그거예요. 요즘의 모델들은 점점점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봤었는데 이제 그런 걸 합쳐져서 모아져서 이거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좀 전 재밌게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확실히 이거 네네. 주제 선정하면서 좀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르고 좀 뭔가 좀 가벼운 내용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좀 걱정하긴 했어요. 근데 가볍긴 한데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는 또 알아가야 되고 해서 저는 네, 좋았습니다. 저도 뭐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음, 읽는데 네, 진짜 저도 진짜 부담이 없어서 재밌게 맞아 좋았어요. 봤어요.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 뭐라고요? 준영님?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약간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막 알고리즘, 데이터 위주 약간 이런 것만 고민하다가 음, 이렇게 좀 더 확장력 있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직무도 더 다양해질 것 같고 등등 되게 약간 좀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었네요. 음, 네, 그리고 이 모델 만드는 거랑 실제 서비스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 네, 부분 확실히 그게 차이가 나네요. 그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어우,